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예,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고 살인을 미리 예언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가서 막는 거죠.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하루는 이 예언자 시스템이 이 톰 크루즈가 언제 어디서 곧 살인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찰 같은 건데. 근데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톰 크루즈 입장에서는 잘 본인이 그 예언을 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틀 후에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 알아보러 다니고 막으러 뛰어다니고 막 이러다가 파헤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언이 말한 그 장소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스템이 자신이 살인을 할 거라고 예언을 했기에 나는 그 장소에 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범죄를 예측한 게 아니라 범죄를 유도한 거의 그런 꼴이 됐던 그런 시퀀스죠.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듣고 그걸 막으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오히려 그 막으려던 그 행동 때문에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다룰 얘기는 현대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소한 우리도 다 인간이니까 다 나쁜 생각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실행에 옮기거나 할 생각은 없던 그냥 그런 나쁜 생각들, 뭐 상사를 한 대 때리고 싶다든지 뭐 저 친구 한 대 때리고 싶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은 했지만 실행을 할 뭐 계획도 없고 뭐 용기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건데, 경찰이 내 속마음을 읽고 나를 미리 체포한다면 그거는 과연 정의일까요? 아마 아니겠죠. 그러면 반대로 정말 막 계획적으로 어떤 대형 테러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의 집단의 계획을 경찰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당연히 미리 방지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나쁜 테러를 언젠가 꼭 하고 싶은데 할 방법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할 방법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생각을 경찰이 읽어서 범죄를 막 유도한 다음에 그 직전에 잡는다면 과연 그건 정의일까요? 참 애매하죠.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아델 다우드라는 청년입니다. 2011년 당시 18살, 아랍계고 그리고 미국 시카고 근처에 사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청소년은 절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급진적 이슬람, 뭐 지하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극단주의적 이슬람 이런 거에 꽂혀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좀 위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2011년부터는 안와르 알 올라키라는 사람한테 꽂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 말하기 너무 어렵네요. 예멘에 기반을 둔 AQAP라는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다 아시는 그룹인 거예요. AQAP가 뭐의 약자냐? 이제 알카에다 아라비안 페닌슐라 해서 이제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지부 거기에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테러리스트죠. 참고로 이 사람은 이제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때 드론 공격으로 제거가 됐던 인물이에요. 이 지부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동기부여죠,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된 웹매거진 당시에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서구권에 사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파간다 잡지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소수의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자 이런 사람들한테 뭐 테러는 어떻게 하는지,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딴 거를 알려주는 그냥 미친 테러리스트 잡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이 다우드라는 친구가 완전 꽂힌 거죠. 그러니까 덕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SNS 온라인 같은 데서 그런 내용을 막 공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데다가 뭐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폭력적으로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테러 관련한 음악 같은 거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SNS 활동을 조금이나마 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평범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잠재적으로 굉장히, 특히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덕질이랑 SNS 이런 거를 하던 어느 날 호주에 사는 이제 이슬람 또 다른 소년이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공유했던 그 음악 너무 좋다, 풀셋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난 거죠. 이 다우드라는 친구가, 와,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를 뭐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주는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또 이슬람 다른 남자한테 DM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하는 음악 너무 좋던데 이게 딱 우리의 신념과 이런 극단 지하드 활동 이런 거에 너무 어울린다. 그러니까 또 더 신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자기가 아는 거를 공유를 하고 뭐 나도 그런 거에 하고 싶다. 너는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락 왔다는 그 이슬람 사람이 이 다우드한테 너는 미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너 미국인이라며 어찌 됐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우드라는 사람이 미국인들이 이슬람과의 전쟁에 지지를 보내고 세금을 내고 결국에 다 공범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공격 대상이다. 공격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락 왔던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자가 너는 정말 훌륭한 친구다. 내 사촌이 미국 뉴욕에서 조직의 일원이다. 이런 거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조직인데 너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본인의 사촌 무다파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이 다우드에게. 그러고 이제 이 둘이 연락을 하게 되는데 완전 꽂혀버린 거죠. 이 나름의 또 요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선 또 약간 큰형님 같은 사람이 이제 너가 뭐 우리 일에 관심 있는 신입이라며 하면서 이제 잘해주니까 완전 간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가을에 이 두 사람은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실제로 이제 여러 번 만났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무다파르라는 사람이 다우드가 이제 시카고에 사는 사람이니까 너의 신념은 잘 알겠다. 우리가 안 그래도 시카고에서 뭔가 한 건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잠재적인 목표물 리스트를 한번 뽑아봐. 그러니까 신났죠. 큰형님이 시키셨는데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신나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30곳 정도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온라인으로도 조사를 했지만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여기는 이래서 좋고 여기는 왜 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다운타운에 있는 루프 지역에 거기가 진짜 회사들도 많고 아파트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장 북적이는 정말 다운타운 정중앙이거든요.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들에겐 금요일 밤이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캡터스 바앤그릴 지금은 닫았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좀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엔 술도 팔고 옆에 술집도 있고 사람 엄청 많고 콘서트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 요쪽 사람들 생각에는 완전 가치관에 가장 반대되는 그런 장소이자 불신자들만 모이는 곳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다파르가 잘했다 잘 정했다 하면서 자 이제 실행을 제대로 해보자. 너가 마음이 있으면 해서 딱 디데이 2012년 9월 14일을 디데이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이때 시카고였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범행 전날 9월 13일에 무다파르가 이제 다우드를 어디로 쓱 끌고 갑니다. 어떤 창고로 가요. 네, 창고에 보관 중인 녹색 지프 체로키 그 차량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쓱 열었더니 이제 1000파운드 대충 한 500kg 정도의 폭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우드가 폭탄의 개수랑 크기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면서 와 내가 직접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무다파르가 알겠다. 너가 눌러라. 지들끼리 잘났죠. 그러고 이제 9월 14일 디데이가 되는 날 그날 이제 저녁에 이 다우드와 무다파르는 빌라파크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빌라파크라는 곳에서 이제 시카고 도심으로 쭉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차 안에서 이 다우드는 개발 공격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대형적인 파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마지막 작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뭐 이런 기도도 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루프 지역 근처에 주차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드가 직접 운전을 해서 바 앞에다가 자동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골목으로 들어가서 대기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딴 곳에 있던 무다파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터트리면 완전 대박이다. 지금 너무 좋다. 사람 너무 많다. 그 당시에 2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해요. 이제 지금 타이밍이다 하니까 다우드가 대답으로 로또와 같다. 번 당첨이네 이러면서 기포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찐으로 진짜 터트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조용한 거죠. 이게 왜 그러지? 하고 한 번 더 눌렀는데 그 순간 옆에 잠복해 있던 FBI 요원들이 나타나서 바로 진압을 시키고 체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정말 와, FBI가 이걸 어떻게 잡았지? 정말 대단한 작전 성공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이걸 잡네. 다행이다. 근데 이 폭탄이 분명히 기폭장치를 눌렀잖아요. 근데 왜 안 터졌을까요? 왜 두 번째 눌렀는데도 안 터져서 그때 진압을 당했을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애초에 그 폭탄은 가짜였으니까요. 그 폭탄을 건네준 건 FBI였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무다파르 당연히 FBI였고요. 그 전에 말씀드린 이제 무다파르의 사촌이라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락 왔던 남자, 거기도 FBI였고요. 심지어 그 전에 호주에서 연락 왔다던 너 음악 좋더라 뭐 이런 거 했던 어린 호주 이슬람 소년도 FBI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FBI의 플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명 선제적 수사 방식, 예비 테러리스트 목록을 쫙 뽑아놓는 겁니다. 프로파일링 이런 걸 통해서 뭐 SNS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얘가 위험 인물이 될 수도 있다. 테러 같은 거에 가담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쫙 뽑아놓고 계속 주시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슬슬 조금 약간 더 위험해 보이거나 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면 이제 쓱쓱 미끼 같은 걸 좀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넘어오나 보자 이거죠. 너 테러 해볼래? 너 얼마나 관심 있어? 이런 식으로 쓱쓱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 유도신문에 걸려들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다우드가 SNS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FBI의 계획이었고 유도였고 이 다우드는 이들의 손 위에서 그냥 놀아놨던 거죠. 근데 물론 당연히 애초에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유도가 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면 뭐 누가 와서 너 테러 관심 있냐 이러면 당연히 관심 없잖아요. 이제 원래 그랬던 사람이기에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본인의 신념에 따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 FBI한테 놀아난 다음에 이제 잡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사람도 잡히고 나서 이제 변호사 쓰고 해서 반박을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토리에서도 보면 18살이었고 이런 거에 관심은 굉장히 있고 나쁜 관심이었지만 실제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은 이 청년을 이 FBI가 유도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 법에는 entrapment라는 게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변명거리 중에 하나인데 원래 같았으면 안 했을 일을 수사기관이 이렇게 속여서 꼬드겨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거는 이제 무죄다.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딱 이번 사건이 그거에 적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entrapment defens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사실 맡긴 거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정부가 진짜 유도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 범죄를 부추겼는가? 그거에 일단 예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번 사건인 경우 그건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범죄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더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정부의 유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을 사람이냐? 이걸 어찌 알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지금까지 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애매했던 게 유도한 건 분명하지만 다우드라는 이 사람이 유도를 안 했으면 안 했겠냐, 못 했겠냐, 끝까지 안 했겠냐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엔 착해 보이냐, 못돼 보이냐가 되게 중요했던 사건인데 이 사람이 체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 다우드는 사실상 이제 이런 변론의 기회조차 날아가 버리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체포된 지 2달 만에 교도소 안에서 만난 어떤 동료한테 내가 2만 불 줄 테니까 그 밖에 있던 무다파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좀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랑 제일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걔가 뭐 증언을 하거나 하면 나는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걔를 좀 죽여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동료가 그 말을 안 듣고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녹음을 따서 당국에 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뭐 살인교사, 청부살인, 뭐 사법방해 뭐 이런 걸로 추가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얘는 진짜 원래 범죄를 저질렀을 법한 그런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체포돼서 깜방에 있는 지 3년 후에 이 당시에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교도소라는 곳에서 수감 중이었는데요. 전 사실 이것도 소름 돋는 게 이 건물이 시카고 정말 한 복판에 있어요. 정말 꽤 높은 빌딩이에요. 심지어 22층짜리인가? 그리고 되게 특이하잖아요. 밖에서 보면 이 창문이 되게 좁고 특이해서 저는 이 근처를 돌아다녀 본 적이 있고 이 건물을 본 적이 있는데 교도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뭐 사무실 중에 하나인가? 왜 저기는 창문이 저렇게 작지? 뭐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예비 테러리스트 같은 인물들도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갇혀 있던 다우드는 동료 수감자랑 이제 또 싸움이 나는데 동료 수감자가 얘 앞에서 이슬람의 무함마드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다우드가 칫솔을 갈아가지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감자를 이렇게 베고 뭐 깨물고 뭐 이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종교적 가치가 얼마나 강하면 얘는 무조건 정부가 뭐 안 했어도 FBI가 뭐 안 시켰어도 나쁜 짓 했으래다 이렇게 거의 확신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법원에서도 완전 불리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이 다우드라는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나와서도 계속 웃고 심각한 사건의 피고인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막 음모론 있잖아요. 사법 시스템이 다 일루미나티다. 그리고 뭐 이 판사랑 이런 권력층 이런 사람들이 다 뭐 reptilian 외계인인가 뭐 파충류 인간인가 뭐 그거다. 배심원단은 뭐 다 프리메이슨이다. 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역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법한 그런 이름들을 꺼내면서 이런 막 얘기를 하니까 이 판사가 얘는 정신병이 좀 심각한 애다 하면서 치료를 명령하게 돼 있고 조현병,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 이 판정까지도 받게 돼요. 이 다우드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던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FBI가 좀 심하다. 아니 조현병 있는 18살짜리 애한테 이런 거 유도 막 시켜가지고 물론 얘가 뭐 잘못된 글들 올리고 뭐 했지만 이런 거 유도시켜가지고 장애인 애를 이렇게 테러리스트로 조작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판사가 다우드의 이 정신병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검찰이 구형했던 40년보다 훨씬 낮게 16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너무 낮다 그러고 항소하게 되죠. 2심에 올라가서 2심의 법원이 이거는 다우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정신병 이걸 너무 과대평가한 1심에 에러가 있었다 하면서 몇백 명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의도는 진짜였으니까 그 의도는 절대 청소년기의 어떤 방황이나 뭐 이런 걸로 치부할 수 없고 그래서 27년을 선고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27년 후 출소를 한 다음에도 평생 동안 법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는 그런 평생 보호 관찰 명령도 내려졌죠. 그러니까 다우드가 나중에 사회로 혹시 복귀하더라도 절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극단주의적 그런 신념이 다시 폭발하거나 이럴 일이 아예 없게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보였던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하시겠지만 휴먼 라이츠 워치나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 이런 곳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정부가 실제 테러범이 아니라 어리고 정신병 있고 이런 애들을 테러범으로 제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결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제 FBI가 도와줘서 거기까지 간 것처럼 됐었으니까 완전 함정이었으니까 함정 수사죠 말 그대로. 하지만 정부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성과고 예비 테러리스트를 잡은 거고 그리고 당연히 잠재적으로 대량 살상 사건을 막은 사건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얘를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폭력적인 애잖아요. 요원을 물론 자기는 배신당했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FBI 요원을 살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나? 옆방 애랑 뭐 싸우고 뭐 칼로 긋고 막 이러던 애니까 이런 애는 나중에 프리하게 냅뒀으면 뭔가 일을 쳤어도 쳤을 애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런 걸 보면 이제 당연히 깜빵에 장시간 동안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훨씬 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당연히 나쁜 인간이었고요. 제가 저 당시에 시카고였기 때문에 저게 안 잡혔으면 저런 사람이 실제로 저런 계획을 실행까지 옮겼으면 어땠을지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게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특히 요새 같은 이제 AI 세상에서는 그 선제적 예측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예를 들어 10년 전 페이스북 뭐 글을 보니 이런 걸 몇 개를 쭉 보다 보니 10년 후에 나쁜 뭐 범죄자가 됐을 확률 뭐 20% 이러면 예를 들어 그런 애들만 쫙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과연 10년 전에 우리의 인터넷상에서의 모습, 이게 우리를 지금 정의하는 일일까요? 뭐 5년 전은 우리를 말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사람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 하지만 이제 AI나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 레코드를 쫙 넣고 나면 이제 나오겠죠.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그럼 이런 세상에서 이런 예측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수사가 얼마나 정당한 건지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테러가 더 미리 진압되고 살인이 미리 진압되고 정말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상처럼 그런 세상이 다가온 건지, 그래서 우린 모두 안전한 사회에 살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더 많은 부분을 국가 권력과 공유를 하고 투명하게 보임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뭔가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예측이라는 범위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오류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더 통계학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회에 살게 된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다우드는 실패한 예비 테러리스트였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손에 놀아난 정신병을 가진 청년이었을까요?